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상품이 지금 급변했지만 주요국 환율과 금리 전망 그리고 추세 분석, 어제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좀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좀 자세히 좀 더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 갖다 놓고 하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금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자, 금리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죠? 예, 수요일날 뭐 우리 시간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발표는 아마 금리 발표는 이제 장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시장 아마 새벽 2시쯤인가 뭐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예, 어쨌든 예. 자, 지금 흐름을 보면 큰 흐름상으로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단선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만약에 금리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인하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데, 뭐 지금은 뭐 동결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0.5bp는 아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잠시 좀 위에서 너무 좀 롤링을 가지길래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러면 제가 0.25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금리나 환율 움직임을 보고 좀 위에서 너무 오래 놀길래 그럼 0.5 가나 싶어가지고 확정적으로 0.5라고 제가 생각을 바꾸기는 조금 애매해서 중립으로 가겠다 했는데, 결국 뭐 SVB 은행 뭐 파산, 뭐 그리고 뭐 미국의 다른 은행들 파산 문제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급격하게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되는 모습,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물론 10년물만 하락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 2년물도 아주 급격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 과격하죠, 그죠? 예, 올라갈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올리지 못할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0년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보시면 이 하락이 일단 5개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예, 크게 보면 5개의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마 0.5 못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밑단이 깨지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였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그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말고도 뭐 여러 은행 파산 내용이 나오면서 급변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럽의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 좋지 않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많았죠. 자, 그러면서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들진 않는데, 뭐 일단은 스위스 정부 쪽에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해서 뭐 일단락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전저점은 깨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전저점 깨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올라갈 때 지금 보시면 요 파동을 사실은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A, B, 여기까지 C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아 보이긴 한데, 이게 좀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예, A, B, C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파동이 그래서 어려워요. 어떤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A, B, 여기까지 C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A, B, C가 나왔으니까 1, 2, 3, 4, 5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자, 크게 보면 앞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조정이 왔던 파동은, 사실 전제를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금리는 사실 파동으로 해석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짧게 그냥 끊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2, 3, 4, 5 이런 정도로 내려왔다가 1, 2, 3 이 정도로 올라갔다가 지금 1, 2, 3, 4, 5 이 정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뭐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이나 0.25인데 지금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뭐 금리의 지금 현재 흐름을 봐도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파동이 거의 마무리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뭐 진짜로 노무라 증권이 예상하듯이 금리가 인하된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뭐 박살 나겠죠. 예, 이런 박스 추세가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인하된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인상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걸 일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 박스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 박스 트렌드가 지금 깨졌어요. 예, 이게 깨졌어요. 물론 이 트렌드가 뭐 박스 트렌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 하단 추세선이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 추세선이 깨졌다는 자체는, 만약에 이 왼쪽 저점까지 깨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날아다니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금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지금 연준이 생각하듯이 강하게 쳐올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이 왼쪽 저점, 뭐 조금 더 봐서 요 자리를 깨진다 하더라도 요 지금 그 다음 자리, 그러니까 3.25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3.25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금리 인상은 앞으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예, 올리더라도 원래는 이제 3번 정도 올린다 그랬잖아요. 0.25씩 3번 정도 남아 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껏해야 한 번 올릴까 말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는 왼쪽 저점이 깨진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은 기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주추 트렌드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 봐도 이게 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올라가도 좀 단기간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 트렌드가 깨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좀 부담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봉의 관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뭐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인하가 나온다 뭐 이러면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2.7 라인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한 방에 내려오진 않겠지만 2.7 라인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럼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다가 뭐 만약에 좀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0.25 선에서 0.25 선에서 한 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이제 뭐 금리 인하 바로 가진 않겠죠. 이게 뭐 금리 인하 가는 시점을 뭐 이거 제가 뭐 감히 뭐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는 자체를 원래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예상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 뭐 올리지는 못하고 뭐 옆으로 만약에 기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뭐 상당 기간 동안은 뭐 여기서 좀 그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금리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제가 예상했던 자리를
거의 뭐 완벽하게 제가 다 맞췄었어요. 그죠? 이 자리도 제가 맞췄었고, 요 자리도 제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네, 여기서도 저점을 돌파하면서 일단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뭐 하여튼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 제가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는 거지. 어제도 제가 방송 나가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댓글이나 제 댓글을 갖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석을 잘하면 뭐 뭐든지 가격이 움직이는 건 뭐든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잘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적중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예. 일단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저점을 깨트리느냐 마느냐 그리고 지금 박스 트렌드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만약에 금리 동결이나 이렇게 나오면 아마 3.25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2년물 금리 한번 볼까요? 2년물 금리 한번 보시면 자, 2년물 금리 때문에 이제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뭐 사실 0.5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2년물 금리는 잘 안 봤었어요. 예. 사람들한테 잘 뭐 보여드리지도 않았었고, 그냥 어차피 2년물은 올리면 올라가는 거니까, 10년물 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큰 맥락은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2년물 금리가 요번에 내려왔을 때,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요 자리에서 어쨌든 지지를 보이고, 전저점에 이제 지지를 보이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린다니까 올라가는 거죠. 뭐 2년물이야, 뭐 짧은 거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올릴 분위기가 안 되니까 급격한 하락. 그리고 전저점을 깼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요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정도 자리, 그러니까 3.45? 예, 요 자리 정도는 일단 연속으로 깨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뭐 2.8대까지도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뭐 하여튼 매우 지금 이 채권 시장도 매우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금리는 뭐 지금 현재로 뭐 올릴 분위기는 잘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정도의 이 가격의 움직임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0.25가 됐든 0.5는 뭐 완전히 물론 건너간 거고요. 0.25가 됐든 동결이 됐든 저도 이제 동결 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는 동결 쪽으로 일단 제 시각을 옮겨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금리. 자, 한국은 지금 보시면 요 이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내려왔다가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가지고 전고점 뭐 살짝 넘긴 넘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전저점을 깰지 안 깰지 모르지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그냥 뭐 요번에 안 올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저 전저점을 살짝 깰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깨는 흐름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선행적으로 따라가서 금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저점이 살짝 무너질 수는 있지만 급격한 하락을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와야 최악의 경우 많이 내려와야 뭐 여기 2.8대 2.8대 초중반 여기 어디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환율로 넘어가서 먼저 달러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아주 그냥 급격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4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요 추세 자리 여기 살짝 넘어갔을 때 요 되돌림 자리에 걸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 무너지면 도로 내려오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어쨌든 뭐 많이 조금 더 올라가봐야 크게 올라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요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만약에 이 103.8 요 자리를 어떻게 깨느냐 못 깨느냐 그리고 여기가 왼쪽 저점인 104점대가 깨지면 여기서 조금 놀 것 같다. 왜냐면 이런 자리는 강력하게 막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급격한 반등이 나온 거죠. 그죠? 뭐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인하할 게 예상이 되니까, 인하할 게 아니라 인상하지 않을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달러가 좀 안전자산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달러 쪽으로, 좀 몰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입장에서 보면, 추가 상승은 그래도 쉽지는 않다. 추가 상승은 쉽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다시 이렇게 좀 롤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쪽 하단선을 104짜리 요 지지선 요 구간을 다시 깨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내려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뭉치다가 어떤 새로운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뭐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달러가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요번에도 사실 사람들이 뭐 예상하듯이 처음에 이제 금리 올릴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파동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덜 내려왔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좀 아직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는 만약에 반등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얘기를 한번 더 드리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고점을 맞췄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 파동이 있은 후에 급격한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 계속 이제 이때부터는 뭐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계속 말씀드린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파동의 논리를 적용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짧게는 어쨌든 그렇게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1번, 2번, 그러면 이게 3번 여기까지 3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4번, 5번이 필요하다. 5번은 이제 간혹가다는 이제 전저점을 안 깨기도 해요. 안 깨고 돌아서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미달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파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 2 여기서 3이 끝나고 4, 5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A 뭐 이런 경우에는 A, B, C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다 끝난 건지 A, B, C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을 크게 그리는 모습이 나타날지 뭐 이거는 사실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크게 봤을 때 EU 여하를 막론하고 달러화는 결국 한 번에 더 하락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전체적인 뭐 일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추세들을 다 좀 지워야 되는데 제가 안 지웠네요. 여기 데이로 보기도 좀 그러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 굉장히 달러가 강세였던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 위로 이 커다란 박스 위로 한번 벗어났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게 지금 보시면 중간에 이 박스 트렌드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지금 반등했었던 자리가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결국은 한번 대략 한 뭐 90대 초중반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차트상으로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언제나 차트의 포인트를 주안점을 두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냥 편하게 저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차트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일단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음은 뭐 원달러부터 보게 하죠. 뭐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원달러부터 보죠. 원달러 늦게 보다 까먹고 얘기 안 한 적도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원화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죠. 엄청나게.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자리를 다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렸어요. 다 왔다. 일단 여기 못 가고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급락이 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찾아보시면 여기는 매수 자리다. 여기는 무조건 매수 자리다. 일단 달러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셔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에 반등이 사실은 제가 여기를 쉽게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를 1,4분기에는 요 자리 쉽게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4분기에 1,300원 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뭐 그건 틀렸습니다. 뭐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1,300원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못 올라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올라간다라는 건 얘기는 했었어요. 여기가 저점이다, 이런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 때문에 뭐 데미지를 입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반등을 줬는데 어디까지? 요 파란색 선. 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추세선인데, 이거를 여기서는 강하게 뚫었었지만 요번에 깨고 내려와서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버슈팅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가수요 발생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시 한 1,20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뭐 일단 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게 1,300원대를 회복했지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이전처럼 내려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서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내려와서 이 트렌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뭐 데일리로 봤으니까 이게 주봉이었나요? 주봉으로 봤으니까 좀 4시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원달러 환율. 자, 원달러 환율 보시면 지금 어떤가요? 박스권이죠. 완벽하게. 그죠? 완벽하게 박스권에서 여기서 보시면 가파른 트렌드는 깨고 되돌림 주고 빠졌었고, 전저점 지키니까 다시 올라갔고, 전고점에 대한 다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어제도 밤에 요 트렌드에 다시 저항을 맞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항을 만약에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런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만약에 이런 추세들을 자꾸 깨트리게 되면 결국은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흐름을 지키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전처럼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분위기가, 국내 시장 분위기가 힘의 균형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간다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2,5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되게 답답하긴 한데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자꾸 제가 저를 보니까 답답해 보여서 제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여튼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지금 하락 쪽으로 조금 볼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상승의 힘이 아직은 강하다. 그렇지만 박스권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90원, 1290원이 깨지면 그거는 일단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증시에 129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엔달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자, 엔화랑 우리나라랑 뭐 사실 뭐 많이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엔화는 좀 차트를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희한하게 다들 뭐 $1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엔화만 달러 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맨날 거꾸로 봐야 돼요. 아닌데 이건 똑같은 건데. 이건 하여튼 뭐 이건 똑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지금 맞나요? 제가 말하면서도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 잠깐만요. 달러엔 맞는데. 자,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찌됐든 지금 1달러당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차트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제가 여기서도 꼭지 말씀드렸었죠. 뭐 정확한 가격을 찝지는 못했지만 이날이 꼭지다. 말씀드렸어요. 요 순간에.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보였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화에 비해서 엔화가 더 강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비해서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에서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다시 반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엔화는 먼저 반락을 강하게 주고, 이런 중요한 저점도 깨고 지금 반등 줬다 다시 한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엔화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전의 움직임을 이제 감안해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화 대비해서 보면. 자, 그러면 N1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사실 굉장히 이게 원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비슷하게 움직여서 별로 그렇게 큰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원엔 환율이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피곤한 일입니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대략 한 0점, 그러니까 0점이 아니라 0점이죠. 0.9대 0.93대까지 그러니까 좋았을 때는 0.93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0.98, 99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분위기가 아직은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나 보겠습니다. 위에나. 자, 위에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위에나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위에나도 마찬가지네요. 자, 위에나가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것도 한번 데일리로 볼게요. 데일리로 보시면 커다란 박스를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여기서 저점을 찍었었죠. 이런 박스에 하단을 때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번에 이제 이 박스를 때리고 급격하게 반등을 줬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 그랬나요? 여기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점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온 거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요 구간, 제가 표시해 놓은 요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나 역시도 지금 원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강해 보입니다, 사실. 예, 위에나 역시도. 그래서 원화가 왜 그럴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 상대적으로 보면.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로화 보겠습니다. 유로화. 자, 유로화는 지금 보시면 덜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뭐 이 아시아 쪽보다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덜 떨어진 거예요. 덜 떨어져서 여기서 잘 버텼던 거죠. 예. 예, 다시 버티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뭐 유럽 쪽이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죠? 달러가 급등한 걸 보면 특히 이제 이 유로 비중이 크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에.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유럽 쪽 어차피 뭐 스위스나 뭐 다 유럽 쪽이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잘 버티던 게 좀 급락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자리는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매도 자리는 굉장히 찾기 쉬웠던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였고 왼쪽 저점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파운드. 예. 자, 파운드는 사실 조금 찜찜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는 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급격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등을 줬어요. 지금 현재로는 박스권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눌림목 형성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이 파운드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모양새는 뭐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예, 여기서 이 최저점을 한번 깼다가 올라와 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요 박스가 하단으로 깨지면 굉장히 안 좋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좀 심각한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영국 쪽에 심각한 위기가 나타나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붉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 파운드화를 보면서 뭐 거래는 안 하시더라도 체킹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하단선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만약에 혹여라도 내려와서 이런 자리 깨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영국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그냥 가능성인 거지. 만약에 깨졌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이제 보시면 이 왼쪽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파운드화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일단 반등이라는 건 알았지만 여기가 깼어도 무조건 반등이라는 건 알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좀 조금은 먼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 다시 깨지기 시작하면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다 봤나요? 예. 뭐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딱히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인데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끝났다면 결국은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환율이 어느 나라의 환율의 가치가 높아질 때는 대부분 이제 금리를 올릴 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급등을 한 건지. 금리가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이거 매크로 잘 모르고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금리는 못 올린다고 하는데 근데 왜 달러는 올라가냐 이거죠. 그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저는 달러가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이제 흐름이 또 바뀌면 또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단지 제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뭐 이 정도로 금리와 환율 전망, 각국의 주요국의 환율 전망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3개 정도 녹화했는데요. 하여튼 뭐 내일 제가 종합적으로 전 금융상품에 대해서 할 거니까 제가 한 3시 빨리 시작하면 한 3시 한 40분 정도에 시작을 하고 조금 준비 시간이 늦어지면 뭐 늦어도 4시에는 시작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 뭐 물어보고 싶은 종목이라든가 물어보고 싶은 상품들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 전문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다른 거는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놓으셨다가 알람이 울리면 알람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기까지 해 놓으시다가 알람이 울리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